가기 싫다고 할 때 그냥 엄마는 컨디션 안 좋아 그럼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갈까 하고 이제 그냥 안 가게 해줘서. 뭐 이렇게 괌에도 가고 다 갔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있다가 엄마 여기야. 그러더라고요. 나를 여기다 데려다 준 엄마는 천사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알았어 얘기하고 아빠한테 제주도 간다. 그냥. 와우. 박선주 씨 잠깐 들었는데 그 제주도에서 그 어렵다는 독방균과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제 에이미 양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카톡 같아요. 아니 그러면 강릉 셰프님. 아빠는 그 농장이 다 육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요즘은 또 한류가 워낙 크니까 해외에 또 지출하고 이런 업무 계속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에이미랑 같이 제주도에서 네. 애기 교육 때문에 제주도. 네, 제주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아. 아 근데 그 에이미 양의 라이프 매니저는 도대체 어떤 직업인가요? 아니, 이게 아침에 이제 보통 한 새벽에 6시, 7시쯤 일어나서 간식 싸고, 네, 준비하고, 에이미 학교다 데려다 주고, 나면 이제 에이미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학원이라던가 뭐 이런 거 계속 정보 섭외하고, 엄마들하고 차 마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에이미 중간에 가끔 뭐 잊어버렸다면 또 쫓아가가지고 갖다 주고, 뭐 이러다 보면 학교 맞아. 끝나면은 좀 이제 지금 뭐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운동을 데리고 가고 뭐 학원 갈 때 또 데리고 오고 미술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매니저구나. 그래서 매니저네. 이제 어디 갔다 이제 요즘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 에이미 라이프 매니저 하고 있습니다. 호구죠, 뭐 호구. 정확하게 강솔 에이미의 호구. 제한한다거나 그거를 제재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거의 다 강솔 에이미 양이 하고 싶다면 안전에 위배되거나 혹은 뭐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빼고는 뭐 대부분을 다 그녀의 니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말이면 3개, 뭐 옷도 3개, 뭐 모자도 3개 딱 놓고 비록 밸런스가 안 맞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걸로 다 픽해가지고 입고 뭐 음식도 에이미 뭐 먹을래? 그러면은 에이미는 파스타. 그래 파스타. 에이미는 파스타 하고 저는 한식 먹고. 엄마가 불고기 먹으니까 너도 먹어.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 그냥 엄마는 컨디션 안 좋아 그럼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갈까 하고 이제 그냥 안 가게 해줘서. 그리고 유튜브 한 2시간, 1시간 더 이상 못 보게 이렇게 걸어놓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네. 그냥 엄마가 너무 좋고 그냥 뭔가 엄마가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어서 그냥 보시면서 이제 뭐 다 의견이 좀 분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주 씨가 에이미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굉장히 자율성을 키워주는 엄마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러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은 선택권을 주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조금 개입을 하고 하는지 이거 좀 또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개근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커야 되고 당연히 개근 안 한 애들이 이상한 거지. 하고. 그리고 미디어의 노출이 아니고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 좋은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엄마 이런 거는 이런 거 같고 저런 건 저런 거 같고 본인이 그걸 물어와요. 그러면 에이미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하면 엄마 에이미 생각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한을 두기보단
일단 오픈해놓고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두 가지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제주도로 이사 간 것도 애인 네. 의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애들 말 듣고 집을 이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사 가게 야 되신 거예요? 사실 그렇지 맹모 삼천지교라고. 근데 그 맹모 삼천지교라지만 그것도 맹모 어머님께서 이제 그렇지. 인생을 위해서 가신 그런데 거지. 이거는 오. 저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곳을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그래서 사실은 한 10개를 넘는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같이. 아, 직접 나가신 같이 거지. 나가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이제 뭐 이렇게 괌에도 가고 다 갔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있다가 엄마 여기야. 그러더라고요. 나를 여기다 데려다 준 엄마는 천사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알았어 얘기하고 아빠한테 제주도 간다. 그냥 와우. 제주도?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사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만 네, 일곱. 만 7살. 네. 같이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같이 그냥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유럽을 다 돌고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건강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항상 정답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정답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오냐오냐 엄마도 아니고 예스맘도 아니고 아이의 어떤 의견이나 자율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런 엄마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지나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엄마는 언제나 널 믿어. 그리고 결국은 이거 네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아이에게 전달될 때 되게 아름답게 전달되긴 하는데 아이가 조금 어리면 이게 조금 두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책임을 많이 주면서 혹시라도 엄마를 너무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좋다라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혹은 요즘에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박사님 딱 정확히 그 부분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거는 좀 한계를 둬야 되고 이거는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사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아이들 나름대로 다 들어보면 이유가 있죠. 타당해. 그러면 그렇게 해. 라는 거를 1부터 100까지 그렇게만 경험을 해버리면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fully satisfy 되는 거예요. fully satisfy 되는 거예요. 언제나 완전히 만족스럽고 충족된 상태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너 오늘 좀 불편해봐라. 이럴 건 없지만 오늘 내 마음 먹었다. 어느 정도 이럴 건 없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정도를 애가 그냥 겪고 가는 것도 굉장히 내면에 힘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내면에 힘이 생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요 두 가지 관점에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계인 거잖아요. 나랑 또 다른 타인인데 엄마가 내 생각대로 좀 안 돼서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요? 딱히 그런 적이 막 엄마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서 막 불편하다 그런 적이 없어. 조금 서운한 적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바쁘니까 내가 이때는 엄마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못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학부모 창간 수업 때 엄마가 잠깐 일본 갔다 오느라 있었네. 코로나 검사 때문에 못 그러게 와가지고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다음부터는 잘 그냥 와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와라. 다음부터 잘 와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에이미가 보면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공감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이미 자체가. 근데 이건 마음이고 또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앞뒤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잘 표현을 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받아들여 준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보면 다 장점인데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냐 하면
어쨌든 엄마가 안 오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는 섭섭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이거를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지화라고 해. 이성적이고 지적인, 지식적인 걸로 모든 상황들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그냥 서운하지 이렇게 하면 될 걸. 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위기에서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엄마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이해했어요 됐어요 이거는 이지화야. 근데 이지화를 해도 내 마음 안에 어쨌든 서운은 해. 엄마가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빠도 아빠 인생이 있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고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셋이서 있으면 더 어색해요 뭔가. 셋 다 그냥 말을 못하고 누가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아닌가 나 말할까 이러면서 살짝 계속 뭔가 눈치 보게 되는 느낌? 그냥 셋이서 있는 것도 편하긴 한데 그냥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게 더 편하긴 한데는 립 서비스 같다. 그냥 갑자기 그냥 친구랑 놀다가도 생각나고 그냥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하는데 그냥 매 순간 그냥 아빠 닮은 걸 봤다거나 아빠가 좋아하는 걸 봤다거나 그럴 때 그냥 딱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딱히 그냥 막 아빠가 너무 필요해 이런 것도 아니고 딱히 그냥 혼잣말로는 그냥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하는데 엄마한테 딱히 나 아빠 보고 싶어 라고는 안 해요. 딱히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빠가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속상해할까 봐 그렇죠. 얘기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어차피 아빠와 엄마가 자기가 제주도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는 같이 셋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셋이 그냥 뭐 따로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에이미는 원래 애 자체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감정은 있지만 이것을 억압하고 억제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에 대한 파악만 하려고 한다면 감정을 잘 못 다루는 애가 될 수 있거든요. 감정을 잘 못 다루는 애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에이미한테 필요한 건 머리로 이해가 돼도 마음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괜찮아.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이 얘기를 아이한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지화가 완벽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제가. 그렇지. 제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한번 아프셨었거든요. 10살 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 밥과 오빠와 남동생 밥을 제가 챙겨주고 학교를 갔어요. 10살이.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항상 마음속에 엄마, 아빠, 오빠, 남동생, 아빠 밥을 내가 챙겨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참 지나고 성장하고 나니까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챙겨줬지? 그렇지. 그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경험이 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에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이해가 다 되거든요, 저는. 다 되는데 섭섭은 한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뭐 빨래, 뭐 청소, 다 해주셨고 시쳇말로 지가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였거든요. 의존적인,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였고 의외다, 진짜. 또 아버지는 또 그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식들에 대한 그게 있으셔가지고 조금 군대식으로 하면 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로 별로 밖을 나가본 적이 없고 오. 그리고 저는 수학여행을 제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 왜? 수학여행은 왜 안 되냐면 밤을 새고 와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아버지가 무슨 수학여행이야? 가족들끼리 여행 가자.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와 여행을 다니는 거 빼고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선택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택권이나 결과물에 대한 거를 항상 엄마나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어서 결과물이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오면 조금 부모님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 의외다 진짜.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이런 걸 도와주지 않았어? 막 이런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오. 의외. 네, 진짜 의외죠. 네. 지금의 선주 씨를 보면 너무나 주도적이고 본인의 주장이 분명하고 의견이 분명하고 다 알아서 그냥 타닥타닥 처리하시는 분으로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의외예요, 그죠? 네. 어렸을 때 6시 이후에 나간 적이 없고. 근데 그건 진짜 어렸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몇 살 몇 살 때까지? 방송 활동할 때까지도 방송 활동할 때도 어머님이 같이 다니셨고 행사 이런 거는 못 해요. 왜요? 왜요? 그게 늦게 돈인데? 끝나니까. 네, 그 지방 행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자고 와야 센데. 되니까. 자고 와야 되니까. 헐. 네. 그 해외 행사는 아예 못 가고. 아예 그런 거는. 네. 그리고 방송도 방송국에서 뭐 몇 시간 이상 딱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딱 끝나고 안 들어오면 아버지가 이제 제재가 네, 바로 출동. 그리고 방송 가서 방송 촬영할 때 메이크업 안 돼. 메이크업. 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귀로 그 방송 활동한 그게 왜 없냐면 방송 2번인가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코디 언니 그 방송국에 있는 분이 입술에다 립을 발라주신 거예요.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너 방송하지 마. 왜 입술 립스틱을 발랐다고. 발랐다고. 학생이 대학생 가수처럼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성인 저기 하는 것처럼 하냐. 성인이지. 대학생 가수는 너 순수하게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예대 다녔던 시절에도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학교 발표회 같은 거 많이 많이 하죠. 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가지고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안 되겠다. 집으로 와서 연습해라 해가지고 집으로 다 오게 하고, 예, 그러셨고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이제 그 동기 중에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 분이신데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기타하고 막 남자분.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그 오빠한테 자네 일로 와봐. 그러더니 주민등록증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집안이었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안 따라오셨어요?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예 연락을 안 했었어요. 몇 년을. 쉽게 말하면 싸우고 가신 거네, 싸우고. 저희 아버지가 원칙에 어긋나는 거를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네가 계속 음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대라. 그래서 제가 저는 음악을 안 하면 못 살겠다. 뭐 이제 이렇게 난 유학을 가든지 난 그런 방송 생활을 안 하겠다. 그 대신 음악을 계속 공부하겠다. 그래서 유학을 네네네. 싸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만 연락하고. 네. 혼자 사시는 건 괜찮으셨어요? 처음에 얼마나 어머니한테 많이 받았는지 느낀 게 이제 2달, 3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문을 제가 딱 열고는 집을 버려야 되나? 오케이. 씌워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요. 발디딜 틈이 없었고.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가 제가 저 뱀껍질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옷을 그냥 벗어놓으면 엄마가 다 정리해서 빨래하고 뭐 다 해주시니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를 모르고 설거지는 아예 뭘 해먹지 말아야겠다. 빨래는? 빨래는
뭐 한 달치 뭐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다 이러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운 거예요. 삶을. 네. 성격도 되게 많이 바꿨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가 된 게 거의 40살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40살 다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후천적으로 네, 습득을 후천적으로.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안전에 대한 아주 그 확보, 위험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율권과 선택권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모든 걸 아버지가 결정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선주 씨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너무 태산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자율권과 선택권을 경험을 못한 상태에서 크면 생각보다 불안한 사람이 돼요. 생각보다 불안한 사람이 돼요. 맞아요. 저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속 뭔가를 탐구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조금 불안했던 게 그 아버지와 좀 떨어지거나 가족들과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좀 불안하고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톤이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좀 텐션이 높아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 그래서 불안이 높아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정을 잘 못해요. 되게 우유부단하다. 그쵸 그쵸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딱 틀에 맞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네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제가 너무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여전히 뭔가를 결정할 때 아빠라면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본적인 불안증이 바지를 사면 똑같은 거 2개. 다 2개씩. 왜요? 모르겠어요. 항상 물건을 2개씩 사요. 그래서 하나는 집에 갖고 있고 만약에 엑스트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쓴다. 이거 써야 된다. 왜 그거에 생긴지 모르겠는데. 불안이지, 그게. 예, 네, 네, 네. 그리고 사랑 그놈이라는 곡을 쓸 때 노래를 불러놓고 이제 에디팅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제 막 그 보컬 다 하는. 예를 들면 뭐 늘 혼자 사랑 앞에 이제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늘 하려면 앞에 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비 씨는 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디렉을 봐도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주옥하고 늘 사랑해 노래 다 부르고 가라고 한 다음에 기사님한테 갈게요. 나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멜로디 이거를 혼자 아 그게 고객님 숨소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넣고 아하. 사실 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실제로는 안 들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들리고 뭐 스스로를 너무 볶는다. 이제 발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손에서 떠난 거니까 오케이 하는데 제 음악을 못 들어요 저는. 왜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못한 게 후회가 돼요. 보컬 트레이너 이럴 때 호랑이 선생님 이런 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호랑이 선생님. 네, 왜냐면은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원리 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이 과정은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어떻게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아버지를 딱 제가 그래서 연락을 거의 6년 가까이를 안 했거든요. 네. 유학 가면서. 네네네. 왜냐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8, 9 그때 교수증 받았던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잘했네. 뭐 이 정도. 비주얼도 경쟁력이야. 아까 희재 예쁘던 희재. 자 템포는 바뀌지 않아요. 비트가 바뀌어요. Good, very good. 1, 8, good. 이 정도면 좀 병이죠.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늦게 정말 성인으로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면이 굉장히 아쉬웠구나. 네네네. 내가 아버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름 어려움이 있구나를 알고 내가 엄마가 돼서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된 네네.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된 네네. 거예요. 정확하게 강소레이미의 호구.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에이미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에이미는 항상 정답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된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미를 양육하는 엄마로서는 이 세 가지 선택권, 자율성,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거 이 부분만큼은 내가 경험한 건 절대 경험시키지 않을 거야. 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납득이 되는 거는 나는 수용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납득이 되게 잘 설명할 거야. 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네. 또 한편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았지만 어머님이 다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 나이에 해야 되는 것들을 정을 못. 책임 있게 끝까지 안 해본 거지. 네. 엄마가 다 알아서 뒤처리를 해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크면요. 저 남 탓해요. 네네네. 아니 왜 안 치워줬어?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왜 이런 걸 도와주지 않았어? 막 이런 약간. 내가 말 안 해도 이거 좀 만들어놨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독립해서 유학을 가신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신 다음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거야. 경험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오히려 반대로 키울 거야. 해서 지금 에이미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후천적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에이미가 저처럼 안 컸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좀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저를 보고 있으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동안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댓글이 굉장히 제가 좀 캐릭터 강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이제 SNS에 직접 댓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기는 SNS를 할 줄 모르는데 너를 저기 하러 왔다. 이제 저격하러 왔다. 저격하러 왔다. 나이가 60, 당신은 60이 되셨고 너는 뭐 아이도 키우는 엄마가 고유정과 더 같은 무슨 3대 살인마 악마다. 막 이런 걸 막 쓰셨어요, 댓글에.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의 삶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얼마나 이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셨겠어. 난 너무 이해해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뒤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 안 좋게 올라오면 그게 나 되게 속상해. 뭐 기분 나빠. 나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감정은 그냥 해결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선주 씨는 그 저격하러 오신 분의 글을 읽고 그분의 상황은 머리로는 납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롯 가수들이든 나오는 분들을 얼마나 응원을 네. 하고 그러셨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힘든 동안에는 정말 국민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일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납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선주 씨는 이제 멘토로 티처로 나오신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혹독한 선생님이 필요도 한데 그걸로 이제 엄청난 저격을 받으면 아무리 그 저격하신 분의 상황이 납득이 돼도 마음은 힘든 거거든. 근데 그게 납득이 되고 나면 힘든 마음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선주 씨가. 그리고 그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누구한테 해요?
저번에 이대호 선수 나오셨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거울 보면서 너 미쳤지? 막. 네, 박성준 미쳤어. 너 미친 거야. 너 정신 나간 거야. 넌 이것도 안 하고 너 네 정신이 아니야. 넌 거울에다 대고. 너무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일반 분들의 어떤 그런 댓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에이미나 아이에 대한 거를 아예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좀 그 참으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야 돼라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빠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아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이제 오해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새로운 어떤 드라마를 막 써가고 있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또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인 상황인데도 기사가 터지면 사람들은 내용을 보지 않고 그 기사의 타이틀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래도 너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고 온 삶에 대한 건 보상을 받았잖아. 네가 충분히 인정받았고 넌 열심히 살았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그게 네가 지킨다는 박선주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유 많이 힘드셨구나. 네. 이 금쪽을 나오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또 나와서 애 팔아가면서 방송하려고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뒤따라오는 선주 씨의 아픈 마음도 왠지 그냥 내가 내 속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게 억압과 억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과 진실 그것과 인식은 다른 거예요. 네. 인식은 다른 거예요. 네. 사실과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미 대중이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그렇게 인식된 대로 낙인이 찍혀버리거나 편견이 생긴 채로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나중에 그 인식을 사실이 밝혀줘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주 씨가 사실 진실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찍혀졌어. 근데 굉장히 꿋꿋해. 그러면 어떤 대중은 일부는 이거 봐라.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 그럼 또 한 번 찔러봐야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징징거릴 것까지는 없지만 아픈 건 좀 아프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너무 막 꿋꿋하시니까. 네. 근데 꿋꿋하게 겪어내는 거와 실제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꿋꿋하게 겪어나가도 그건 겪는 거지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뭔지 모르지만 이 막 아까부터 계속 앉아서 여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삐쓱삐쓱 나오는데도 야 괜찮아 내려놔. 너 왜 그래 불편하게 이러다 이제 아까 막 갑자기 울음이 싹 터지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여기가 좀 따뜻해졌어요. 네, 여기가. 네. 체기가 조금 싹 내려간 것 같죠? 네. 그리고
저는 부모님한테도 힘들단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에이미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 자칫 저처럼 가혹하게 저를 몰아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뭐 감사하죠. 네, 아니 정말로.